지금 미국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구식 기술 구조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탓에 사실상 붕괴 직전 수준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 자체가 수십 년 전 시대에나 가능했던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단언했으며 국제 송금과 결제 과정은 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처리 기간도 며칠 혹은 몇 주까지 소요되는 비효율 덩어리라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1세기 기준에 부합하는 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접목하여 완전히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시간표입니다. 핵심 도매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파일럿 운영에만 약 2에서 5년, 정식 확산과 안정적 운영까지는 5에서 1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있는 약 3년 정도의 임기 안에 자신의 업적을 분명하게 남기고 싶어 할 것이고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치적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 연준의 실시간 결제 서비스인 페드나우를 준비하고 구축하는 데만 이미 약 4에서 6년이 걸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롭게 디자인하고 완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검증을 거쳤고 실제 운영 테스트까지 끝마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가져와 가장 빠른 속도로 통합하는 전략 외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차세대 블록체인 기반 결제 구조는 대중이 사용하는 소매 금융 시스템을 단번에 갈아엎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는 연준과 거대 은행들이 운영하는 도매은행 간 결제 플랫폼부터 적용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사용 사례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레이어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설계는 뉴욕 연준이 추진한 프로젝트 시더와 RLI 개념을 함께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핵심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기존에 구축된 모든 시스템, 예를 들어 패드 또는 스위프트, 페드나우와 같은 인프라들과 완전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제 공통금융 메시징 규격인 ISO-22 표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시스템은 연준과 규제금융기관이 노드를 운영하는 승인형 분산원장 기술로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미국이 구축하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통합 플랫폼이 아니라 모듈화된 구조로 서로 연결되는 다중원장 기반 금융 인프라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박한 흐름 속에서 리플은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리플의 기업형 국제결제 솔루션인 리플렉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리플 결제 서비스가 미국 전체의 공식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특정 사기업의 솔루션에 의존하게 되면 독점 구조가 발생할 수 있고 거버넌스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반드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의미 있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리플 외에는 사실상 실질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핵심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입니다. ILP는 리플이 직접 개발한 뒤 W3C의 기부에 공개 표준 형태로 개방한 프로토콜이며 특정 블록체인이나 XRP를 강제하지 않는 완전히 중립적인 상호 운용 기술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중앙은행 원장, 시중은행 원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체인 등 서로 다른 원장 시스템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가치 라우팅 계층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이 전 세계 컴퓨터 간 통신을 연결했다면 ILP는 전 세계 모든 장부 간 가치를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기술인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설계할 새로운 금융구조는 연준이 구축하는 도매원장 위에 ILP 같은 공개 프로토콜을 라우팅 계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리플렉 같은 상업적 결제 네트워크가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이중구조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즉, 리플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자체가 아니라 여러 인프라들을 서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토대인 ILP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금융혁신의 기술적 DNA를 사전에 심어놓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규제 명확성과 자산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 매우 강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은 하나의 논리로 귀결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연준 기반의 핵심 원장을 중심으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고 그 위에서 리플렉과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구조로 자리 잡는다면 XRP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 이유는 리플렛이 제공하는 국가 간 결제 및 유동성 공급에서 XRP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새 금융 인프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긴급한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결국 리플의 기술 DNA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중립적 구조 논리가 결합되면서 XRP는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XRP는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한 철저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조 필연성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을 확보하며 물량을 전략적으로 선점할 수 있다면 다가올 거대한 금융 인프라 혁명의 수혜 속에서 남들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막대한 규모의 부를 손에 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XRP의 최근 차트를 보면 언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될지 조급함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텐데요. 그 마음을 저 역시 충분히 경험해봤기 때문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급함 자체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의 모든 정보들, 예를 들어 SEC 소송 결과나 선물 ETF 승인과 같은 강력한 헤드라인 이슈들이 실제로는 진짜 의도를 가리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교하고 거대한 미끼였다면 어떨까요? 워렌 버핏의 유명한 투자 명언, 공포 속에서 매수하고 탐욕 속에서 매도하라. 저는 이 격언을 현재의 정부 움직임에 그대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대중이 열광하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아닌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 속에서 실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해외 트레이더들과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 끝에 리플과 의미 있는 협력을 준비 중인 엄청난 기관 하나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향후 큰 폭발력을 가진 히든 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기관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곳. 전 세계 국제 송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스위프트입니다. 요즘 리플과 스위프트 협업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결제망에 일부 편입되며 국제 송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세계 최대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죠. 하루 처리 금액이 무려 5조 달러, 약 6,5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고 송금 시간은 2에서 5일, 수수료는 높고 현재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시작한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3에서 5초 내 송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거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리플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국제표준 ISO 20022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차세대 금융 메시징 규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세계 블록체인 중 리플렛만 단독으로 ISO 20022에 정식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위프트가 사실상 리플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의 중심에 있는 브릿지 통화가 바로 XRP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측은 한 가지 난관을 마주합니다. 바로 리플의 변동성입니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하루에도 수십 %씩 움직이는 자산을 송금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플과 스위프트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핵심 보조자산, 즉 이 히든 코인을 비밀리에 설계한 것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필수 수요. 리플 스위프트 협력이 발표되는 순간 스위프트에 참여한 전 세계 은행들은 이 코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공식 발표와 동시에 매수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둘째, 기득권의 선제 점유. 월가의 세력들과 스위프트 핵심 기관들은 이미 이 코인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초기 물량 대부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 신호입니다. 이 코인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가 아닌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 하나의 코인입니다. 공급은 극도로 제한돼 있고 이미 실제 송금 테스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최대 5만 %의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끔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량을 담아버려 단기 급등 흐름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따라붙을 조짐이 보이면
세력은 오히려 시세를 고의적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공포에 흔들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까지 다시 저점 구간에서 싹 받아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제가 어떻게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잘 알까요? 요즘 세력들 너무 뻔합니다.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세의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더 이상 시세 조작하기도 힘드니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 빠르게 매집하는 거 훤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리플 저점 대비 10배 이상 폭등 나오기 전에 지난 2024년 11월 11일 업비트 기준 885원 이하 구간, 지금 보시면 정말 상승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제가 이 자리를 히든코인 매수 타이밍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리플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리플의 최저점 매수 타이밍 이렇게 문자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제 실력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도 작년 이맘때쯤에 리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코인.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동일하게 박스권 내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를 누르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소름 돋게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내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의 고의적인 개미 털기.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시고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급등 흐름 나오기 전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제2의 리플, 바로 이 코인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문자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셔도 구독 안 누르신 거 들키시면 절대 안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위와 같이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도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 경우 아무리 리플이라 할지라도 세력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간단히 보내시면 제가 리플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리플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간단합니다. 첫째,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강하게 나오는지. 둘째,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셋째, 더 이상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없고 여태껏 상승을 주도했던 재료는 어디에서 끝나는지. 이 세 가지 여부를 통해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또한 이렇게 보시면 리플 이미 지난 최고점 자리 지난 7월 18일 금요일 4,900원 이상 구간에서 전량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확실하게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고 매집 코인으로 작년 11월에 리플 상승 흐름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